창가에 앉아 이마를 짚으며 머리가 멍하고 무겁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은 날 말입니다. 생각이 잘 안 돌아가고 말이 느려지는 것 같아 답답하시지요. 이런 증상은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하다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 혈류가 줄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뇌 혈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막힌 뇌혈관을 뚫고 뇌를 맑게 하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멍하던 머리가 다시 맑아지는 길을 아시게 됩니다. 막힌 혈관도 관리하면 좋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함께 지켜드리는 의사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뇌혈관과 혈류 문제를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용어 없이 밥상에서 실천하는 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히 들으시면서 맑은 뇌를 만드는 길을 함께 찾아보시죠. 먼저 뇌혈류가 왜 중요한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피해의 20%를 씁니다. 그만큼 뇌는 끊임없이 산소와 영양을 배달받아야 하는 기관입니다. 이 배달은 모두 뇌 속 가느다란 혈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혈류가 조금만 줄어도 뇌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혈류를 늘리는 노력이 바로 효과로 나타납니다. 피가 부족한 뇌는 어떤 상태일까요? 산소와 영양이 부족한 뇌는 불이 흐릿해진 방과 같습니다. 세포들이 제 힘을 못 내니 생각도 기억도 느려집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신경세포가 서서히 손상됩니다. 혈류 부족이 반복되면 혈관성 치매의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뇌 혈류를 지키는 것이 곧 뇌를 지키는 일입니다.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이 상태를 상당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관은 왜 좁아지는 걸까요? 혈관 안쪽에 기름 찌꺼기, 즉 플라크가 쌓이면 길이 좁아집니다. 높은 혈압과 혈당, 나쁜 콜레스테롤이 이 찌꺼기를 늘립니다. 담배와 짠 음식은 혈관을 더 빨리 딱딱하게 만듭니다. 좁아진 혈관은 피를 조금밖에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깨끗하고 부드럽게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연과 저염이 혈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혈관을 넓히고 혈류를 늘릴 수 있을까요? 혈관을 부드럽게 넓혀주는 성분이 든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몸속에서 산화질소를 만들어 혈관을 넓히는 음식이 좋습니다. 여기에 나쁜 찌꺼기를 줄이는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을 더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음식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음식이 그 바탕을 만듭니다. 음식과 약을 함께 챙기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음식은 붉은 뿌리, 비트입니다. 비트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질산염은 몸속에서 산화질소로 바뀝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넓혀 피가 잘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비트를 드시면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 비트즙을 마신 후 뇌의 혈류가 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비트를 즙으로 내거나 삶아서 나물처럼 드셔보십시오. 샐러드나 국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즙은 진하니 물을 섞어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결석이 있으셨던 분은 양을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질산염이 산화질소로 바뀌는 이 과정이 혈관을 넓히는 핵심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지구력을 위해 비트즙을 마시기도 합니다. 혈압이 살짝 높은 분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우면 단맛이 진해져 드시기 편합니다.
손이 붉게 물들 수 있으니 장갑을 끼고 손질하십시오. 구워 드시면 단맛이 진해집니다. 즙은 물에 섞어 조금씩 드십시오. 샐러드나 국에 넣어도 좋습니다. 꾸준히 드셔야 도움이 됩니다. 결석 병력이 있으면 상의하십시오. 즙은 물에 섞어 드십시오. 구우면 단맛이 진해집니다. 샐러드에 넣어 드십시오. 꾸준히 드셔야 좋습니다. 신장 결석을 앓으셨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손이 물드니 장갑을 끼십시오. 국에 넣어도 좋습니다. 조금씩 자주 드십시오. 두 번째 음식은 등푸른 생선,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라는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나쁜 찌꺼기를 줄여줍니다. 또한 피를 매끄럽게 해 혈류가 잘 흐르도록 돕습니다. 혈관 속 염증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구이나 조림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삼치,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으로 바꿔도 됩니다. 소금은 적게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드십시오. 튀기면 좋은 지방이 상한이 되도록 피하십시오. 오메가3는 피가 지나치게 끈끈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피가 매끄러우면 좁은 혈관도 더 잘 통과합니다. 혈관 안쪽 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구울 때 기름을 많이 두르지 않아도 충분히 고소합니다. 무나 양파를 넣고 조리면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물을 넣고 조리면 부드럽습니다. 구울 때 기름을 적게 쓰십시오. 일주일에 두세 번이 적당합니다. 자반은 짠이 살만 드십시오. 연어로 바꿔도 좋습니다. 물을 넣고 조리십시오. 기름을 적게 쓰십시오. 일주일에 두세 번 드십시오. 자반은 살만 드십시오. 연어로 바꿔도 됩니다. 제철 것을 고르십시오. 오븐에 구우면 편합니다. 비린내는 향신료로 잡으십시오. 세 번째 음식은 우리 밥상의 보약,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넓히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줍니다. 피가 잘 흐르게 도와 뇌 혈류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마늘은 살짝 으깨어 잠시 두었다 드시면 성분이 더 살아납니다. 국이나 나물, 반찬에 넣어 매일 조금씩 드셔보십시오. 생마늘이 부담되면 익혀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위가 약하신 분은 빈속에 생마늘을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마늘은 혈전이 잘 생기지 않도록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한두 쪽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운 마늘은 향이 부드러워 많이 드시기 좋습니다. 마늘 장아찌는 짜니 국물은 적게 드십시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면 양을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구운 마늘은 향이 부드럽습니다. 매일 한두 쪽이면 충분합니다. 국이나 반찬에 넣어 드십시오. 빈속에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장아찌 국물은 짜니 적게 드십시오. 마늘을 구우면 매운 향이 순해집니다. 매일 한두 쪽 드십시오. 국에 넣어 드십시오. 속이 빈 상태에서 많이 드시지는 마십시오. 장아찌 국물은 적게 드십시오. 다져서 반찬에 넣으십시오. 익혀도 도움이 됩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음식은 흔하지만 귀한 채소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보호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피를 맑게 해 혈류가 잘 흐르도록 돕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는 익히면 단맛이 나서 반찬으로 드시기 좋습니다. 생으로 물에 담갔다 샐러드로 드셔도 좋습니다.
국, 볶음, 무침, 어떤 방식이든 매일 조금씩 드십시오. 매일 반 개 정도씩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양파 껍질 바로 안쪽에 케르세틴이 가장 많습니다. 너무 얇게 벗기지 말고 겉껍질만 벗겨 드십시오. 익힌 양파의 단맛은 설탕 없이도 요리를 맛있게 합니다. 생양파가 매우면 찬물에 잠깐 담갔다 드십시오. 매일 조금씩 여러 요리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익히면 단맛이 나 드시기 좋습니다. 생양파는 찬물에 담갔다 드십시오. 여러 요리에 넣어 매일 드십시오. 겉껍질만 벗겨 드십시오. 반 개 정도씩 꾸준히 드십시오. 익히면 달아 드시기 좋습니다. 찬물에 담가 매운맛을 빼십시오. 여러 요리에 넣으십시오. 겉껍질만 벗기십시오. 반 개씩 드십시오. 볶음에 듬뿍 넣으십시오. 양파차로 드셔도 됩니다. 매일 꾸준히 드십시오. 다섯 번째 음식은 뜻밖의 혈류 간식,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의 카카오에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넓혀 뇌 혈류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카카오를 먹은 후 뇌 혈류가 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혈류가 늘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이 잘 됩니다. 단,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것을 고르십시오. 달콤한 밀크 초콜릿은 설탕이 많아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두 조각, 아주 조금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드시면 열량과 당이 부담되니 양을 지키십시오. 카카오의 플라보노이드는 혈관 안쪽 벽을 건강하게 합니다. 혈관 벽이 건강하면 산화질소가 더 잘 만들어집니다. 함량이 높을수록 쓰지만 그만큼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처음엔 함량이 낮은 것부터 차차 올려보십시오. 당뇨가 있으시면 아주 조금만 드십시오. 함량 높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두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차와 함께 드셔보십시오. 저녁 늦게는 피하십시오. 당뇨가 있으면 아주 조금만 드십시오. 카카오 함량이 높은 것으로 고르십시오. 한두 조각이면 됩니다. 차와 함께 드십시오. 밤에는 피하십시오. 당뇨가 있으면 조금만 드십시오. 밀크 초콜릿은 피하십시오. 처음엔 낮은 함량부터 드십시오. 기분 전환에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붉은 알갱이, 석류입니다. 석류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보호하고 산화질소를 지켜줍니다. 덕분에 혈관이 부드럽게 유지되어 피가 잘 흐릅니다. 석류즙이 혈류와 혈압에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석류는 알갱이째 드시거나 즙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즙은 당이 있으니 물을 섞어 조금씩 드십시오. 석류가 없으면 붉은 포도, 베릴로 바꿔도 좋습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면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석류의 붉은 색소가 바로 강한 항산화를 담당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석류즙을 꾸준히 마신 분의 혈류가 좋아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알갱이째 드시면 식이섬유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시판 주스는 당이 많으니 성분표를 확인하십시오. 알갱이째 드시면 섬유질도 얻습니다. 즙은 당이 있으니 조금씩 드십시오. 붉은 포도로 바꿔도 좋습니다. 꾸준히 드셔야 좋습니다. 약을 드시면 상의하십시오. 알갱이째 드십시오. 즙은 조금씩 드십시오. 붉은 포도로 바꿔도 됩니다. 꾸준히 드십시오.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당이 있으니 양을 지키십시오. 요구르트에 얹어도 좋습니다. 제철에 넉넉히 드십시오. 일곱 번째 음식은 한 줌의 보약, 견과류입니다.
아몬드와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비타민 E가 많습니다. 이 좋은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 혈관을 지켜줍니다. 호두 속 식물성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E는 혈관과 뇌세포를 산화 손상에서 보호합니다. 견과류를 자주 드신 분들의 혈관 건강이 더 좋았습니다. 하루 한 줌, 손바닥에 얇게 담기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금이나 설탕을 입히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열량이 높으니 한 줌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의 아르기닌 성분은 산화질소 생성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넓히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매일 한 줌씩 꾸준히 드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기름에 볶고 소금 친 것보다 그대로인 것이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를 섞어 드시면 더 좋습니다. 무염 제품을 고르십시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호두와 아몬드를 섞으십시오. 오래된 것은 버리십시오. 간식으로 조금씩 드십시오. 소금을 치지 않은 것으로 고르십시오. 하루 한 줌 드십시오. 호두와 아몬드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오래되어 쩐내가 나면 버리십시오. 간식으로 드십시오.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기름과 소금 친 것은 피하십시오. 씹기 어려우면 다지십시오. 여덟 번째 음식은 맑은 차 한 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보호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뇌 혈류도 함께 좋아집니다. 녹차를 즐기는 분들의 혈관과 인지가 더 건강했습니다. 따뜻한 녹차 한두 잔을 하루에 나눠 드셔보십시오. 설탕은 넣지 말고 연하게 우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있으니 저녁 늦게는 피하십시오. 잠이 예민하신 분은 오후 이후에는 삼가십시오. 녹차의 성분은 혈관 안쪽 벽을 부드럽게 유지해 줍니다. 하루 두세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설탕이나 꿀을 넣지 말고 그대로 드십시오. 식후에 드시면 기름진 맛도 개운하게 해줍니다. 밤에는 카페인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하게 우려 드십시오. 하루 두세 잔이 적당합니다. 설탕은 넣지 마십시오. 식후에 드시면 개운합니다. 밤에는 피하십시오. 연하게 우리십시오. 하루 두세 잔 드십시오. 설탕은 넣지 않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뒤에 드시면 입안이 개운합니다. 밤늦게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루로 드셔도 됩니다. 보리차와 번갈아 드십시오. 따뜻하게 드십시오. 이제 이 음식들을 하루 식단에 어떻게 넣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양파와 마늘을 넣은 잡곡밥과 국을 드셔보십시오. 식후에는 석류 알갱이나 붉은 과일을 조금 곁들이면 좋습니다.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에 양파 무침, 나물 반찬을 올리십시오. 일주일에 몇 번은 비트를 삶아 나물이나 즙으로 드셔보십시오. 오후에 머리가 멍할 때는 다크 초콜릿 한 조각과 물 한 잔을 드십시오.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과 따뜻한 녹차 한 잔을 권합니다. 국물은 싱겁게, 소금은 적게 해서 혈관 부담을 줄이십시오. 저녁은 가볍게 기름진 음식과 짠 음식을 피하십시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피를 맑게 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뇌로 가는 피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 오늘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따뜻한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한 끼는 채소와 생선 위주로 정해두면 지키기 쉽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걷기 운동입니다. 빠르게 걸으면 심장이 뛰고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납니다. 하루 30분 숨이 조금 찰 정도로 걸어 보십시오.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한 속도로 꾸준히 걸으십시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십시오. 두 번째 습관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끈해져 잘 흐르지 못합니다. 하루에 물을 여러 번 나눠 조금씩 드십시오. 특히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드시면 좋습니다. 국이나 커피 대신 물을 자주 드십시오. 세 번째 습관은 싱겁게 먹는 것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국물과 김치는 적게, 간은 싱겁게 하십시오. 저염 식사가 뇌 혈관을 지키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김치와 젓갈은 조금만 드십시오. 네 번째 습관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해 피가 잘 안 돕니다. 특히 목과 손발을 따뜻하게 감싸 주십시오. 겨울에는 갑자기 찬 곳에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족욕으로 손발을 따뜻하게 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 습관은 혈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높은 혈압은 뇌 혈관을 상하게 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집에서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약을 드신다면 거르지 마시고 꾸준히 챙겨 드십시오. 아침, 저녁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십시오. 자,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머리가 멍한 것은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뇌 혈류가 줄고 치매 위험도 커집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혈관을 넓히고 혈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첫째, 비트로 산화질소를 만들어 혈관을 넓히십시오. 둘째, 고등어로 혈관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셋째, 마늘로 혈관을 넓히고 혈압을 낮추십시오. 넷째, 양파로 피를 맑게 하십시오. 다섯째, 다크 초콜릿 한 조각으로 혈류를 늘리십시오. 여섯째, 석류로 혈관을 보호하십시오. 일곱째, 견과류로 혈관을 지키십시오. 여덟째, 녹차 한 잔으로 혈관을 건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걷기, 물 마시기, 싱겁게 먹기를 실천하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압을 꾸준히 관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한 가지부터 실천하시면 뇌가 조금씩 맑아집니다. 가슴 통증이나 갑작스러운 마비가 오면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이 음식들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과 관리를 돕는 것입니다. 오늘 한 끼부터 싱겁게 채소와 생선 위주로 바꿔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혈관을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해줍니다. 머리가 자주 멍하신 가족이나 친구분께도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또 다른 비밀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다음 영상에서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